인쌤의 한판 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으로 끝내는 개념과학 민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돌림임이라고 있어요. 그 토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학적 안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돌림임입니다. 돌림힘. 그래서 돌림힘은 영어로 쓰면은 토크라고 그래요. 토크고 기호로 쓸 때는요 요렇게 쓰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타우라고 읽을 겁니다. 타우. 그리고 이제 뭐 단위에 관해서는 그 밑에 이제 정의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돌림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회전에 관계된 그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하나 요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요 지점이 회전의 중심이다 라고 봤을 때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 자, 여기를 우리는 이제 R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떨어진 거리에서 요렇게 비스듬한 힘 F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물체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요걸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회전에 관계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F라는 힘을 요게 수직과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 보시면은요, 요 사이의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X축에 관계된 부분은 이제 F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Y축에 관계된 부분은 이제 F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돌림힘의 정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타우는 R 크로스 F다 해서 요거 두 개가 전부 다 뭐죠? 벡터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타우는 R 크로스 F다 해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회전의 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졌니? R이죠. 그랬을 때 F라는 힘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이 수직으로,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주어진 힘에서 수직 성분이 회전에 관계된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데피니션 정의는 얼마 떨어진 것에서 수직으로 얼마 힘이 작용될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토크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뉴턴과 메타잖아요. 그래서 뉴턴, 메타로 해서 앞으로 우리는 단위로 측정을 해줄 거고요. 자, 이놈이 벡터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벡터량이니까 크기. 두 번째는 뭐죠? 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지금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요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RF 뭐다? 사인 세타다 해서 요렇게 해서 크기를 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한 개념은요, R에서 F 쪽으로 감아지면서 엄지가 가리키는 것이 새로운 토크의 방향이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보다 문제 풀 때 더 많이 적용되는 건 뭐냐? 자, 그러면 방향은 R에서 F로 감아졌을 때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인데,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건 뭐다? 네, 시계 방향이냐, 혹은 반시계 방향이냐, 이게 더 중요하게 많이 체크가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힘은 요렇게 됐으니까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만약에 요런 쪽으로 힘이 주어지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점을 중심, 회전의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은 이제 반시계를 이제 요렇게 돌아가는 걸 플러스 시계를 마이너스 뭐 방향은 잡는데,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잡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안도로 해서 알짜임이 0이 알짜임이나 토크가 합이 0이 되도록끔 잡아주면 이제 각적 평행이 된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이제 주의 깊게 좀 봐놓으시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W는 FS라는 요런 우리 일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놈 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얘도 힘과 거리를 곱한 거기 때문에 뉴턴과 메타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뉴턴과 메타가 곱해지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는 벡터가 곱해져서 새로운 물리량이 스칼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놈의 단위는 뭐가 될 거냐 하면요.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줄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뉴턴 메타를 써야 되지 줄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벡터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벡터 프로덕트, 벡터 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크로스, 곱표를 쳐서 나타내는 거고, 얘는 점, 이제 스칼라 곱이라 해서 도트 프로덕트라 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토크, 돌림 힘은 타우는 R 크로스 F다 해서 크기는 RF 사인 세타, 방향은 식이냐 반식이냐가 더 중요하게 쓰여진다 하는 부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림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뢰에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평으로 이렇게 왔다면 자,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받침점이 있어요. 여기가 받침점. 그 다음에 여기 물체 무게 W. 그 다음에 이쪽에 F라는 힘을 눌러줘서 요만큼 S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물체가 이제 요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니까요. H만큼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받침점에서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B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자, 여기는 뭐냐면 작용점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네, 힘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뢰에 관해서 알아놓을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지뢰의 원리입니다. 자, 지뢰의 원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받침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수직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그걸 우리는 지뢰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곳, 옆에 되면 수직으로 작용되는 거니까 지뢰의 원리는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 해서 이런 식으로 지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10중 8구는 이제 A, B, W 주어지면 이 F를 이제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닮음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자, 닮음의 원리는 뭐냐면요. 닮음의 원리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직각 이거 하나 만났으니까 요놈이 이제 억각이 되겠죠. 그래서 닮았으니까 닮음비가 형성이 돼요. 그 닮음비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대 B는 A 대 B는 뭐죠? H 대 S 해서 요렇게 성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일의 원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의 원리도 있구나. 일의 원리는 뭐냐면 이쪽 편에서 해준 일의 양과 지뢰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W 곱하기 여기는 무게 곱하기 높이, HS는 여기는 힘 곱하기 거리, FS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숫자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3m, 여기를 얼마? 9m. 이렇게 하면 1대3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600N이 있다. 그럼 이제 힘은 얼마나 들 거냐? 그럼 1대3이니까 요거 둘이 곱한 거, 요거 둘이 곱한 게 같아야 되잖아요. 지뢰 원리. 그러니까 1대3이니까, 600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200 들어가면 되겠죠? 200N? 그래서 200N이고, 움직인 거리가 예를 들어서 30cm다. 그러면 이쪽에는 얼마? 이제 1대3이니까 90cm. 이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이제 문제가 될 게 뭐냐면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병이 있는데요. 병 뚜껑을 요렇게 이제 오픈으로 따는 그림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보실 때는, 요 길이 요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요렇게 이제 오프너로 요렇게 땄을 때, 그러면 이제 오프너 없이 땄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00N의 힘을 가지고 딴다라고 보면, 이제 오프너로 갔을 때, 요게 이제 예를 들게요. 2cm고, 요게 이제 8cm다라고 했을 때, 이놈은 얼마의 힘이 가해져서 따질 거냐. 자, 이쪽 편에.
F.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기 1대3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짝 대 밭힘이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바짝이 3, 밭힘이 이제 9, 요렇게 됐었거든요. A, B가.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오프너는 요렇게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이 받쳐져요. 요렇게 따니까. 그러면 이쪽 편이 작용이 되고, 여기가 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바짝이 요거니까 2죠? 그러면 밭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마가 되겠죠? 약분침 1대4인데 여기서 이게 대 이거니까 1대5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1대5 형태로 보시고 요거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결국 F는 얼마가 된다? 네, 40N의 힘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은 이제 일종지뢰. 이제 여기는 일종지뢰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중간에 받침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뭐냐면 작용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종지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힘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예, 삼종지뢰다. 그렇게 해서 바짝 대 밭힘 하면은 이제 삼종지뢰는 힘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많이 들죠. 이동거리가 적게 들면서. 그래서 요거는 1종, 얘는 2종, 그 다음에 3종은 낚싯대 같은 경우, 핀셋.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역학적 평형은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역학적 평형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쓸 텐데요. 역학적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요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역학적으로 어떤 물체가 평형을 이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의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돌림인, 토크의 합이 0이 나와야 된다.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요렇게 쌤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요렇게 있고, 요 점을 요렇게 받치고요. 그 다음에, 3, 4, 5, 6. 그래서 요거 전체를, 요거 전체를 6m로 주고요. 요 부분에 요렇게 받침점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물체를 또 하나, 요렇게 얹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숫자는 쌤이 그냥 임의대로, 예를 들게요. 요게, 3kg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4kg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A점, B점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물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각각에 받쳐지는 힘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4kg에 해당하는 놈은 여기를 중앙으로 잡았을 때, 자, 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는데, 중력 가속도 G는 10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나무 막대가 4 곱하기 10이니까 40N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한 게 있죠? 얘는 얼마죠? 네, 30N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시그마 F, 합력이 0이잖아요. 그러면 합력이면 아래쪽으로 작용되는 게 얼마죠? 지금 40 플러스 30이라는 게 아래쪽으로 작용이 되는데, 위쪽으로 떠받쳐지는 힘은 요 점과 요 점에서 떠받쳐지는 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FA, 얘를 뭐라고? FB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해질 거냐 하면은, FA 플러스 FB.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자, 요 부분을 기준을 잡으세요. 이제 토크
토크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자,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 하나가 없어지니까 훨씬 문제 적용하기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 빨간색은 시계 방향의 토크가 발생을 하고, 파란색은 반시계가 토크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쌤이 저기 저거 줬던 뭐 부호를 한쪽을 플러스 잡으면 반대는 마이너스 잡고 그렇게 문제를 푸셔도 좋아요. 아니면 건너편에 이꼴 놓고 푸셔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빨간색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죠? 중심이니까 6m의 반이니까 3m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크의 합은 자, 3 곱하기 얼마죠? 예, 40. 요거에다가 더하기 요 놈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떨어졌냐면 1m, 1m니까 여기가 얼마죠? 3, 4, 5죠. 그러니까 30N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지금 30N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요 놈은 반대로 여기서 얼마? 4m. 자, 요거를 문제에서 이제 1m라고 줬으니까요. 자, 4m 떨어진 곳에서 FB입니다. 4 곱하기 뭐죠? FB.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요 밑에 항에서 FB를 구하시고 FB 구한 다음에 여기 넣게 되면은 FA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 모든 문제는 힘과 돌림힘 요 두 개의 합이 전체의 합이 0이 나온다 하는 거. 요거 두 개로 문제를 푸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신다면 구조물의 안정성입니다. 자,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할 거냐라고 봤더니 구조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요렇게 자, 요 하나고 여기 하나 요렇게 보셨을 때 자, 요렇게 어떤 구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요 놈의 무게 중심은 요 정도 있을 거예요. 물론 무게 중심 찾는 방법은 임의로 이제 실을 이렇게 튕가 보시면요, 세웠을 때, 그 이제 요 점을 지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세 군데만 지나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요. 이렇게 틀어진 부분이, 이렇게 보면,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연직 아래로 작용되는 이 부분에서 이 바닥면, 그러니까 이 면을 벗어나지를 않았죠. 그러면 얘는 이 아래쪽으로 작용되는 무게 중심에서 중력에 의한 힘이 복원력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조물이 어떻게 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안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거냐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림인데 요렇게 있어요. 그럼 무게 중심 여기 있을 거고요.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 무게 중심에서 연직 아래로 작용되는 요 중력에 의한 힘이 이 바닥면을 벗어나 있죠. 얘는 바닥면에 걸리지만 얘는 바닥면을 벗어나 있으니까 이 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물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조물이 안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그 무게 중심에서 연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돌림힘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 역학적 평형 토크에 관해서 개념을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